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나이에 행복한 엄마 이자영입니다.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서 고압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아이가 고압산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 연구소에 있는 고압산소기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이는 자폐 1급이고요. 처음에 사실은 고압산소나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온갖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이런 근본적인 치료를 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이 되는데요. 고압산소는 3년 정도 있고요. 3년 정도 고압산소와 함께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저희 아이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압산소가 무엇인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압산소는 여기서 고압은 압력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라는 거는 높은 압력에 농축된 산소를 사용하는 치료법이에요. 고압산소를 사용해서 신경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요즘에는 MRI 등의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고압산소 하기 전과 후에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보는데요. 정말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 미식축구 선수인 페렐 오웬스라는 사람이 고압산소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발목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6주 만에 발목이 회복되어서 시합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친구 빌 쉰들러라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고압산소 덕분에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빌이라는 사람은 원래 올림픽 레슬링 선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들과 어떤 장애가 있는 특수 아동들이 고압산소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급속도로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고압산소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뇌나 신경, 심혈관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당뇨로 인한 상처처럼 잘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낫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기는 손상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중풍이나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화상 치료나 피부 이식의 경우에도요. 그렇다면 자폐 아이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고압산소는 근본적인 치료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언어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회성이나 놀이, 참여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인지 능력이나 감각 인식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주의 집중력, 그리고 수면 양상이나 장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리고 협동하게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산소 수치가 낮게 되면 몸 안에 침입하는 박테리아에 대항한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산소를 공급을 해주게 되면 항균 작용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압산소를 하게 되면은 뼈 세포를 만들어줘요. 골세포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는 다 독소가 있잖아요. 특히 자폐 아이들한테는 독소가 굉장히 많은데 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이 파괴되고 씻겨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산소를 뇌에 계속 공급을 해주게 되면 정신이 명료해지고 대뇌의 대사 과정이 개선되기 때문에 특히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산소는 굉장히 막강한 항염증제로 관절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고압산소 치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특히나 어떤 기병이 있거나 중이염 혹은 축농증 등이 있을 때나 임산부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주의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이가 산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고압산소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압산소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소프트 방식이랑 하드 방식이 있는데요. 소프트는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죠. 하드 방식은 굉장히 딱딱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드 방식은 제가 다음번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입구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는 어른이 누워 있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앉아 있는 경우에는
할머니, 엄마, 아이 둘, 뭐 3살, 5살 이렇게 가족 4명이 들어가서 산소를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이 상태지만 이게 점점 커지면 공기가 들어가면 점점 그 안이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 문은 밖에서도 잠글 수 있고 안에서도 잠글 수 있어요. 이 보이는 게 노란색이 챔버라고 하고요. 여기 하얀색에 보이는 게 탄소 발생기인데요. 탄소 발생기 조작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고요. 탄소 발생기 조작할 수 있고 문만 혼자서 안에서 닫을 수 있다라고 하면 혼자서도 가능해요. 저는 이제 아이를 주로 여기 시키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산소를 너무 좋아하고 혼자서 안에서 되게 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주로 이제 아이를 혼자 이 안에 넣게 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산소하면서 되게 빨리 많이 좋아졌거든요. 산소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 사람이 들어가고 나잖아요. 그럼 이제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전원과 이 전원을 켜시면 조금 기다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원 켜시고 이거 전원, 메인 전원 1로 켜시고 그리고 저는 이걸 켜놓은 다음에 이렇게 산소를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요 4개가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버튼 같이 생긴 게 4개가 있는데 1, 2, 3, 4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보면 여기 1번이랑 4번에는 4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2번과 3번에는 2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는 2기압이랑 4기압 이렇게 2가지만 돼요. 소프트는 대부분. 근데 2기압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게 좋고요. 이거를 2기압으로 한 40번에서 50번 정도 한 다음에는 4기압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는 3년 정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4기압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1과 4에는 뚜껑이 없고 2와 3에는 뚜껑이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와 3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1과 4에 그냥 씌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탄소가 그러니까 바람이 빠지는 요 부분을 닫아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닫으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꽉 닫으시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열 때 좀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이거를 오른쪽으로 닫아주시되 면과 면이 닿는 느낌이 날 때 딱 멈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짝만 닿는 느낌이 날 때 해주시면 되고 계기판은 지금 0으로 돼 있고요. 탄소를 틀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 상태에서 아까 이 화면에서 산소 발생기 화면에서 운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타이머가 60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거나 60분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서 시간을 조금 줄여주셔도 되는데 그거는 저랑 상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산소 안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저희 아이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즐겁게 산소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차는 모습이고요. 바람이 차고 나면 이렇게 이제 점점 부풀어 올라요. 아까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 그럼 계기판은 4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여기서 삐삐삐 소리가 나요. 끝났다라는 그런 신호음이 오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될 거는 요거를 이제 열어주시면 돼요. 이걸 열어주시게 되면 공기가 빠지게 되고 점점 계기판에서 이제 4에 있던 게 점점 내려가게 되죠. 처음에 고압산소를 하실 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귀가 멍멍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간다거나 기압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압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나 처음 하거나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귀가 멍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목 근육을 좀 써주시면 훨씬 나아요. 이거는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침을 삼켜주시거나 사탕 같은 걸 물고 계시면은 아니면 하품을 하시거나 이러면 귀에 그런 멍멍함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열어주실 때도 처음에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열게 되면 기압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바람이 막 빠지니까요. 귀가 굉장히 멍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열어서 바람을 서서히 빼주시는 게 좋죠. 이게 다 빠지고 나면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문은 이 기압이 다 내려간 다음에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거의 대부분 빠진 다음에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문이 열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이 기압을 여기가 이제 바람 빠지는 속도에 따라서 차이는 나긴 하지만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빠지고 그럼 문을 열고 나오시면 돼요.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증상에 상관없이 고압산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활용을 하시면 아이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근처에 고압산소 하는 곳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